희망의 상실은 우울로 흐른다. 슬픔이 길어져 상실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감정은 병이 된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인데 반해 우울증은 비정상적인 병리 상태로 봐야 한다. 누구나 좌절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면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지배하면 마음이 병든 것이다. 정상적인 감정과 병적인 감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기간이다. 정상적인 감정은 일시적이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낙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다시 웃을 수 있다. 하지만 병적인 상태에서는 외부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러니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것이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 하나가 2주 이상 즐거움과 흥미의 상실이다. 따라서 상실로 인한 슬픔의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병적인 상태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슬픔과 우울증을 구분하는 또 다른 차이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다. 자기 삶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슬픔의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면과 식욕에 문제가 생기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대인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면 우울증은 아닌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우울한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공통적인 인지 왜곡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 자신을 둘러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평가 과정이 매우 자동적으로 일어나기에 정작 당사자는 자기 생각에 오류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의욕이 떨어지고 또다시 실패할까 두려워 사소한 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 쉽다. 이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자신을 고립시킨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래 역시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 여기며 절망감에 빠져든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만 손실을 경험하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는다. 그래서 자기에게 미래를 변화시킬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과 생각이 변하는 것뿐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전두엽과 변연계의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전두엽은 이마 쪽에 있는 뇌 부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종합적인 의사결정 등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한다. 반면 변연계는 뇌의 중심부에 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충동, 수면과 섭식, 기억 등을 관장한다. 우울증에 걸리면 전두엽의 기능 저하로 기분이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지며 집중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변연계 기능 저하로 불면, 식욕 저하, 감정 기복 등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인관계마저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우울증에 걸리면 단순히 시간이 지나거나 정신만 바짝 차린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병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혼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받는 것이 좋다.